부산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는요, 2021년에 시작된 부산시의 사업입니다. 높은 잠재력을 가진 숨은 청년 인재를 발굴해가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사업인데요. 작가로서는 최초로 오성은 씨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우째 선정될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10년을 우째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성은 작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님, 김혜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서정무 아나운서가 함께하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부산 월드클래스에 선정된 첫 소설가이십니다.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저는 2023년에 부산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고요. 현재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처음에 이 부산 월드클래스 선정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이 본 사업의 지원 조건 자체가 전국 혹은 이 해외에서 수상 경력이 있거나 대외 활동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어로 소설을 쓰는 저는 이 월드클래스라는 명칭에서 오는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미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측면을 눈여겨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클래스인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월드클래스가 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산 월드클래스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공부해온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또 삶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제가 낸 첫 소설집 제목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소설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될 수 없다는 좌절이 아닌 한번 되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믿거든요. 그런 의지를 높게 봐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래도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몇 해 전부터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적극적으로 실현되잖아요. 부산에서도 이 성실히 써나갈 작가의 탄생을 기대한 심사위원들의 격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또 우리 궁금한 점이 부산 월드클래스에 선정이 되면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또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3년 동안 1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1억 원이라 하면 그 상징성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원금의 기획부터 예산 활용까지 모두 저의 개인의 역량에 달린 일이라 좀 부담도 크지만 기대에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부산 월드클래스에 선정이 되신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부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용기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예. 제가 하는 일들 또 살아온 방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등단을 하셨는데 등단 전에 이미 책을 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10년 전쯤에 한 방송국에서 진행한 바다 에세이 포구라는 TV 프로그램에 네. 진행자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다를 더 깊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 광활함에 견주어 사는 사람들의 좀 소박한 삶들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종영된 이후에도 바다에 대한 사랑이 좀 커져갔고 결국 그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다소년의 포구 이야기라는 책이었거든요. 예. 그 책을 내고 나서 드는 감정은 이상하게도 부끄러움이 좀 컸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아직 작가로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든 것 같은데요. 이후로 인생을 더 배우고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고요. 네. 그때의 경험을 담은 여행의 재료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는 여행 작가로 좀 쓰는 사람의 꿈을 키워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래도 등단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네. 등단과 상관없이 나는 글을 계속 써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20살 때는 막연하게 연극이 좋아서 희곡을 쓰게 되었는데요. 네. 이후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평론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네. 소설의 매력에 빠져서 그때 첫 소설을 썼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건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건 20살부터였는데 첫 소설가의 꿈은 첫 소설을 쓰고 나서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대학교 네.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소설가의 꿈에 접어들게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등단이라고 하면은 정말 네. 하기 어렵다라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비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등단을 하셨습니까? 네, 저도 소설을 쓰기 시작한 한 이후부터 데뷔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길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생각은 작가가 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의지를 심사위원들도 읽어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노력이야말로 작가가 되는 그런 정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의 삶은 고유한 개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언급이 됐던 책들 바다소년의 폭우 이야기 그리고 네. 호주로 갔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여행의 재료들이라는 책도 내셨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몇 권의 책을 내신 겁니까? 네, 6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예. 말씀하신 2권의 여행 에세이 책과 그리고 사진 에세이 책, 영화 음악 에세이 책 이렇게 4권의 에세이를 냈고 또 소설가가 된 이후로는 소설에 집중하고 있어서 한 권의 소설집과 한 권의 장편 소설을 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또 작가님의 작품들이 좀 여러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드는데 현재 해외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캐나다의 라이언 조브 번역자께서 제 소설집 되겠다는 마음을 번역 중에 계시고요. 또 영국의 박진우 번역자께서 장편 소설 라스팔마스는 없다를 번역하고 계십니다. 번역 및 해외 출간 업무는 에이전시에서 도맡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제 2025년 이후에 저는 이분들이 번역한 샘플 원고를 들고 예. 해외 작가 워크숍이나 해외 도서전 등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산 월드 클래스에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부산에 계속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좋은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부산 월드 클래스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네. 부산에서 계속 살 작정이었습니다. 예. 네, 내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또 내 고향을 기반으로 하면 좋겠다는 어떤 확신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20, 30대에는 어디에도 좀 정착하지 못하고 여행자의 삶을 살았는데 많은 도시를 돌아본 결과 그 어디보다 부산은 쓸거리가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또 밀물과 썰물, 또 자연과 도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진 정말 매력적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앞으로도 또 부산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을 좀 써내려갈 예정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대부분 한 8, 90%는 부산이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장편소설 라스팔마스는 없다라는 소설은 제 아버지께서 라스팔마스라는 스페인의 한 작은 섬에서 외항선 선원으로 계셨거든요. 예. 이 영도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그때 라스팔마스로 많이 가셨어요. 네, 그때 이야기를 담은 거라서 저는 부산의 장소성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부산 하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이제 맞습니다. 노인만 남는 도시가 된다. 뭐 이런 우려가 참 크거든요. 네. 이제 부산에 있는 청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한때는 서울의 출판사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예. 또 호주에서는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 평생 이곳에서 한번 살아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삶에 있어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연봉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의 방식을 좀 이해하고 있다는 어떤 실감이 우리의 오늘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그리고 부산에 계신 많은 청년분들도 이 다가올 새해를 좀 희망차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좀 귀 기울이고 뜨겁게 응답하면 정말 복된 나날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산 월드 클래스 육성 사업이 1년에 3명을 선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지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 꿀팁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아, 궁금하네. 예. 네, 이게 특정 분야의 인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대외적인 활동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완성된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또 20년을 바라보고 부산을 좀 부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희망을 그런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그런 청년이 있다면은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 해에 한번 더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작가님의 책 되겠다는 마음이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또 도전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오성은 작가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아침의 생각 짧게 들어보고